네, 한국원자력협력재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팀장님과 함께하는 저희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것만은 알고 가자. 네, 드디어 마지막 3부가 왔습니다. 네, 팀장님. 네. 저희 이제 3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러면 탄소 중립을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 미래일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 우리 에너지를 쓸 때 어떻게 쓰는 그 시대가 될지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는 앞으로는 네,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쓰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요것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 드리고 세 싶은데요. 가지. 우선 탄소 중립이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친환경성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친환경성 이러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 최소한 배출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물론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에서 온실가스 얘기도 하지만 오염물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미세먼지 배출하잖아요. 네네. 이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두 번째가 좀 약간 묘합니다. 묘합니까? 왜냐면은 에너지를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흔히 이렇게 신뢰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솔 씨가 네. 집에서 이 전기를 쓰는데 이 전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전기가 어쩌다 가끔 막 정전이 막 돼. 정솔 씨는 우리나라에 정전이 얼마나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뉴스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약간 진짜 엄청 대규모 정전들만 나오잖아요. 그럼 좀 좁혀볼게요. 네. 집에서 네. 작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전이 나가지고 나 너무 불편했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 너무 불편했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기가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전이 되더라도 실제는 정솔 씨가 생각한 것보다 네. 더 자주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네. 더 자주 일어났는데 안 일어난 것처럼 바로바로 회복이 됐거나 아니면은 일어났더라도 짧은 순간 뭐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는 만약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전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한 몇 시간씩 끊겨요. 그럼 너무 싫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안정적이고 깨끗하지만 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 회복 탄력성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뭔가 멋있는. 네. 근데 에너지에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서 계속 이렇게 피해를 겪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더라도 바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서 중요합니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주로 뭐 얘기했죠? 전기 얘기했잖아요. 전기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시스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크게 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친환경. 친환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신뢰성이 있고 그다음에 복원력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은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건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있는데, 친환경성, 신뢰성, 회복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탈탄소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탄소 중립을 하려면 화석 연료를 그냥 안 쓰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거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밥을 안 먹으면 돼요. 별로 안 나아졌죠. 자, 그런 것처럼 탄소화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쉽지만 않다라고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화석 에너지를 쓰는 것과 여러분들의 생활은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굉장히 밀접하죠. 네, 청솔 씨도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올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저 자동차.
집에서 쓰는 난방을 할 때는 뭘 쓰죠? 또 보일러를 예, 보일러는 주로 뭘로 하죠? 가스나 기름이나 이제 도시가스 이런 예,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것들로 하잖아요. 화석 에너지잖아요. 네. 이 화석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미래 에너지 시스템은 어떤 에너지를 쓸 거냐? 근데 주로 쓰는 거를 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흔히 좀 전문 용어로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전기화 네. 또는 뭐 전력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전기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2050년에 여러분들의 삶은 집에 차 이미 바뀌고 있잖아요. 다 전기가 네, 이제 전기로 돌아가는 차가 이미 바뀌고 있고 집에 난방도 그럼 뭘로? 전기로. 주로 전기로 하는. 일단은 지금은 기름도 쓰고 네. 가스도 쓰고 뭐 전기도 쓰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주로 다 뭘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렉트로닉으로 이제 전기로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래서 일렉트리피케이션. 예. 예, 그래서 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뭐가 원래는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남는 거죠. 전기만 남으면은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전기를 어떻게 쓸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기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효율적으로 써야 예, 된다. 전기를 굉장히 아껴 써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로 다 바뀌었는데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쓰는 게 돼버리면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가 말자 없죠. 두루뭉이죠. 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문제로 돌아가서 정전도 되고 전기 부족해가지고 정전도 되고 이러면은 또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 이제. 그렇게 살면은 이게 탈탄소화하는 게 맞냐,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맞냐라면서 또 이제 일어나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 예. 그래서 전기 근데 하나만 있을 때는 정전되면은 먹히죠? 촛불 켜고. 네. 뭐 아니면은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전기 하나만 있으면 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변동성이라고 흔히 하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기는 근데 저장할 수 있나요? 그 다른 매체가 있어야지 약간 그 안에 배터리 같은 그런 게 예, 있잖아요. 예. 그렇죠. 배터리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전기는 저장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배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정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석유는 저장하잖아요. 우리 중동에서 수입해 와서 저장하고 비축하잖아요. 보통 뭐 며칠 쓸 수 있는 분량 비축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근데 전기는 그 저장할 수 있는 게 배터리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라는 거에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이게 석유 같은 거는 좀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전기는 그 배터리에 대한 용량이 한계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거 전보다는 좀 대체할 더 수 있는 불안하죠. 게 더 적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수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로 전기를 쓸 건데 그러면 수소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석유를 저장을 하고 석탄을 열어서 저장을 한다. 석탄을 쌓아놓는다 하면은 그거 나중에 전기를 바꿀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역할을 뭐가 하느냐? 수소가 할 것이다. 그래서 수소차 들어보셨죠? 네네네. 수소차도 있고 수소로 발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소는 액체 수소나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전기보다 배터리보다 좀 더 길게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수소로 바꿔야 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기가 부족할 때는 수소를 저장한 수소로 전기를 바꿀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전기가 남아돌 때는 수소로 바꿔서 비축을 할 수 있고. 비축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서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흔히 에너지 시스템 통합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그린 에너지 통합 시스템 저희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수소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는 그린 에너지 통합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전기차 생각하면 전기차는 충전만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기가 아주 비싼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에서 전기를 뽑아서 파는 이런 건 아직은 없잖아요. 전기차에서 뽑아서 판다든지 네. 아니면은 배터리를 활용해 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판다든지 그러면 이런 서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시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통합된 에너지 시장 또는 에너지 시스템은 아직은 좀 먼 미래 얘기처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수소로
바뀌고 수소가 다시 전기로 바뀌고 왔다 갔다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도 뭔가 점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점들을 다 아우른다 하죠. 약간 그런 에너지원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예.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에너지 시스템 통합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좀 뭐 어려운 얘기지만 그린 에너지 통합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그린 에너지의 중심은 재생 에너지예요.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탈탄소와는 이 청정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대전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시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에너지원이 중심이 돼야 되느냐? 그게 재생에너지다라는 거는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뭐 서로 여러 가지 기사도 나오지만 도전적인 면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원이 태양광 뭐 잘 알고 네네네. 아직은 태양광이 외국보다 이 좀 비싼 편입니다. 만드는데 그러면 비싸면은 그 돈은 전기요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는 넓은 나라인가요? 좁은 나라인가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좀 좁은 나라. 예, 비용이 높은 데에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고 땅이 좁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가장 큰 한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예측에 따라도 재생에너지 비용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고 2030년 되면은 어떻게 보면 원전보다도 더 싸질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습니다만 좋은 예측이. 예. 자, 그러면은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은 있다. 네, 저희 예. 나라 안에서도. 네네네. 이 극단적으로 사실 재생에너지냐, 뭐 다른 에너지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중심이 되는 에너지원이어야 된다라고 중심축이 생각을 딱 하고 있어야 있습니다. 된다. 예, 네. 재생에너지 당연히 열심히 보급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계, 땅이 좁고 인구가 많다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은 기술과 제도의 개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우리 땅이 좁으니까 좁은 땅에서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좋잖아요. 똑같은 태양 전지더라도 더 많이, 더 효율적인 태양 전지가 필요하다든지 지나가다 보시면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어디 붙어 있어요? 그냥 땅에 붙어 있지만 네. 우리 건물은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물의 벽면에 붙인다든지 이런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풍력 터빈 이 발전기, 바람개비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더 커지고 한 번에 더 많이 하면은 하나만 꼽아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들이 뭐 발전해야 된다. 예, 기술이 그게 하나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제도 개선을 제가 네. 얘기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발전소가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그런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게 한마디로 제도 개선의 문제겠죠. 좀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고 자기가 직접 참여해 보면 생각이 달라지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발표된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방향성이 잘 담겨 있어요. 좀 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수용성이라고 하죠, 흔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동의해 주시는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이제 인식이 좀 더 네. 뚜렷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예, 재생에너지가 우리 앞으로 2050년에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비교적 분명한 것 맞습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네. 사람도 많으니까 재생에너지도 유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 이게 다음으로 그러면은 청정에너지 중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화석연료랑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이게 확실한 팩트군요. 네. 네. 크게 원자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요소. 위험에 대한 요소는 항상 우리가 특히 후쿠시마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더 인식을 하시게 네, 인식을 되잖아요. 해서 더 경각심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원자력의 안전이라는 거는 가장 원자력 에너지에서 중요한 문제로 간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자력이 가진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원자력이 가진 장점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에너지 밀도인 것 같아요. 에너지 밀도. 또 네. 좋은 단어 나왔습니다. 밀도. 네, 에너지 밀도라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결이 되는데요. 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걸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원자력은 에너지 밀도가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보통 1기가와트 또는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형이 1.4기가와트, 1400메가와트짜리가 이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한 1기가짜리 이 한 기가 생산할 수 있는 게 태양광 패널로 태양광 요 네. 패널이 그 패널들이 있잖아요. 있죠. 요거 300만 장 와. 정도. 또는 풍력 발전기로는 430개 정도. 400기 이상. 이 정도로 이 생산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교적 좁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네. 뭔가 원형 돔으로 되어 있고. 예, 원형 도무로 한 축구장 한 네. 두세 개 정도의 크기, 이 정도의 크기에 밝혀 있습니다. 도로에 우리 가로등, LED 가로등, 네네네. 그러면은 원전 한 개랑 같은 에너지로 한다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 한 기에서 생산되는 걸로 이 가로등, 도로의 가로등. 불을 킨다면 네. 얼마나 그래도 그 정도면은 그래도 100만 개 이상 되지 않을까요? 1억 개입니다. 와. 그 정도로 원전은 작은 크기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괜히 라는 또 원자력을 또 이렇게 예, 하는 특징이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전은 우리 흔한 엄지 손톱만한 네. 우라늄을 가지고 네. 석탄 1톤. 1톤이면은 사실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쵸. 채울 수 그래도 있는 남을 것 같습니다. 네. 크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건 원전이 가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큰 거군요. 네. 최근에는 최근에는 미래형 원전이라는 SM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SMR이요? 네. 솔직히 없습니다. 예, 오늘 용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지금 우리 짓고 있는 도명의 원자력보다는 좀 더 작은 형태, 좀 더 작게. 좀 더 작은 형태로 모듈화돼서 모듈러 리액터라고 해서 좀 더 작게 지어지는 형태인데 이걸 흔히 미래형 원전이라고 합니다. 미래형 원전. 하나의 돔 안에, 조그만 돔 안에 다 모듈화해서 집어넣은 형태의 원전이 SMR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성도 더 높이고 조금 더 규모는 작지만 그거를 모듈화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도 최근에 SMR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가진 환경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 미래형 원전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에너지를 만들어도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잘 저희가 인식이 또 개선이 돼야 되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은 탄소 중립이라는 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데요. 뭘로 탄소 중립을 해야 돼요? 라는데 저는 전문가로서 입장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왕도는 없다, 아직은. 아직 탄소 중립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 왜 문제가 아니죠? 하면 되지. 네, 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을 때도 해결책이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보통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너무 비싸다든지 해결책이 있어도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인식 자체가 거부 반응이 그러니까 일으키나 그런 이런 걸 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일은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전문가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생각하고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인지, 그 에너지원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한 사실 우리가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2050년에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쓰고 그 에너지원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국원자력협력재단과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팀장님과 함께하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이것만은 알고 가자! 네, 이제 또 그냥 해주시면, 제 스타일을 이제 따라와 주십니다. 네, 마지막 3부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네, 끝으로 저희 팀장님 소감과 앞으로의 시민분들에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누구든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처럼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저축에 대한 혜택은 우리 미래 세대가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저축을 할 때, 저축을 하는 건 지금 내가 안 쓰고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말 희생이 필요하죠. 예,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사실 정부가 노력하는 거는 탄소 중립이 가야 할 길이고,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뭐 배달시킬 때 뭐 젓가락 안 넣고 용기 이런 거 재활용 잘하고 이런 거부터 예, 이게 사실은 그렇죠. 나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빨대 하나만으로도, 네, 안 써도. 아니면 일회용 컵 하나만으로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 참여라는 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게 모이면 엄청나죠. 사실은 빨대 하나가 가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모이면 엄청난 양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저희 이상준 박사님과 함께한 저 박성솔 리포터고요. 여러분들 탄소 중립 잘 실천합시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